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백내장, 또 당뇨, 또 고혈압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증상은 좋아졌는데 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스테로이드를 쓰나 안 쓰나 1년 뒤에 보면 똑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적절한 용량을 쓰면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쓰면 효과는 없어지고 부작용이 듭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하면 골다공증, 면역 저하, 피부 위축, 백내장, 또 당뇨, 고혈압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말고 신경치료할 때 조영제라는 게 있어요. 조영제를 너무 과량을 쓰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주치와 상의하면서 나의 내과적인 컨디션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상의하면서 통증이 천천히 좋아진다고 해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같이 상의하면서 치료하면 반복적인 치료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좋아졌는데 소리가 난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인대 이완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보통은 자세를 바꾸고 등을 펴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보통 6주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다만 통증과 동반된다든지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찾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기본 주사로 돼 있지만 2016년도에 하버드 그룹에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허리 같은 경우 수술 직전이나 수술을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또는 디스크가 파열이 터져서 급성 디스크 파열로 염증이 극심한 경우 빼고는 즉 만성 협착증이나 수술후 증후군이나 만성 디스크 같은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나 안 쓰나 1년 뒤에 보면 똑같아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필수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무릎 관절 같은 경우 DNA 젤리 주사라든지 연골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안 쓰는 약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또 인대나 근육은 프롤로 치료처럼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너무 통증 스테로이드 주사만 하지 말고 재생 주사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그 프롤로 치료가 있겠고요.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 태반 주사 중에 일부 관절에 쓸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고 약간 연고 단계고 고가긴 하지만 줄기세포 같은 또는 자가혈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중에 그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혈장 농축을 해서 약으로 쓰는 PRP 주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콜라겐 치료도 주사 치료에 있는데 재생 주사 치료죠. 근데 시술에 가까운 왜냐하면 콜라겐은 물약이 아니고 반응고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주입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큰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평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증이 완화되느냐 또는 기능이 개선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대부분 상품화된 제품들은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된 제품이 많지만 또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홍화시 추출물, 콘드로이친, 콜라겐, 오술초 추출물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선에서는 좀 보조법으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관절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피하고 2주에서 6주 이상의 통증이 어느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진단을 받으면서 조언을 구하면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든지 뇌졸중을 예방한다든지 특히 심장 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로 많이 복용을 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척추든 관절이든 대부분의 시술에서 그냥 복용을 하셔도 돼요. 내과적인 병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든 마취를 하지 않든 시술이든 그냥 복용을 하고 시술이나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만 그 아스피린 외에 항혈소판 기능이 있는 다른 약들이 있어요. 시술을 할 경우 간혹 출혈 위험이 아스피린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 약을 처방했던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약을 끊고 출혈 위험도를 낮춘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연히 그만 맞아도 되죠. 우리가 주사 치료는 2단계 치료가 되겠습니다. 병이 많이 회복이 되면 2단계에서 1단계 약물 치료, 물리 치료로 단계를 낮출 수도 있고 잠깐 치료를 중단하고 재활만. 근데 재활은 재습관과 운동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 재활은 내가 1단계든 4단계든 아프든 안 아프든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병을 만드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적절한 코어 운동을, 걷기 운동을 하는 거는 평생 관리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허리든 무릎이든 어떤 병이든 물리치료하고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약을 안 드시든 안 드시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병이 오래되지 않거나 병변이 많이 진행되지 않고 초기인 경우 물리치료하면서 내가 좀 몇 가지 조심한다든지 보호대를 찬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시술은 수술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조직을 더 찢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 더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후에 불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 시술의 경우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보조기를 찬다든지 좀 조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보통 수술과 다르게 조직 회복이 아니라 조직이 더 좋아지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질문의 정답은 다음날 바로 복귀할 수 있다.